더 잔혹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했습니다. 전작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속편을 훌륭히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역사물인 만큼 이번에도 1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만큼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는 더욱 강렬하게 영화에 담겼죠. 저는 지난 1편의 주제가 권력은 민중에서 나온다 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 영화의 주제는 민중의 분노가 향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편의 실패한 반란을 이어가는 사상적, 혈통적 승계를 하는 작품인데요. 오프닝에서 주인공 한호가 만지고 있는 밀알에서는 지난 1편에서 막시무스가 손을 스치던 밀밭이 떠오릅니다.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다던 그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지 못했던 밀알을 이번 영화가 수확할 것을 암시하는 오프닝이죠. 2편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1편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로 시작해서 반란을 향해 가는 검투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두 영화의 첫 전투는 모두 로마군과 이민족 간의 대규모 전쟁 장면이었죠. 이번에는 해상 공성전으로 더 거대하고 웅장해졌습니다. 1편의 게르만 전투와 2편의 누미디아 전투의 공통점은 로마군을 지휘하는 장군인데요.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한 막시무스는 전장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려 개를 쓰다듬습니다. 갑자기 아래로 내려온 그의 위치 이동은 대장군 막시무스도 황제 앞에서는 그저 사냥개에 불과함을 보여줬죠. 2편의 장군 마르쿠스 아카시오스 역시 전장에서는 로마의 영웅이지만 황제 앞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일 뿐이죠. 거대한 군대를 통솔하고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장군이 황제 앞에서는 한낱 신하에 불과합니다. 물론 1편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명군이죠. 그의 신하로서 종군한다는 것은 막시무스 같은 대장군에게도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단순히 혈통만을 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그는 권력을 독차지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나폴레옹에서도 잘 느껴지죠. 이를 반영한 주인공 한호는 게타와 카라칼라 두 황제 앞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의 문구를 인용합니다. 지옥의 문은 밤낮으로 열려 있으니 순식간에 타락해 들어서기 쉽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려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권력이 타락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을 담은 대사였는데요. 이 영화는 권력가나 권력을 탐하는 자 모두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진정한 악은 권력의 부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공의 분노는 처음엔 로마군과 그들을 이끄는 장군 마르쿠스 아카시오스를 향하지만 시간에 따라 게타와 카라칼라 황제를 향했다가 이들을 쥐고 흔드는 마크리누스를 향해 옮겨간 뒤 결국엔 권력과 부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죠.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도 주인공의 분노를 따라갑니다. 오프닝의 전쟁은 누미디아의 입장에서 침략자 로마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후의 검투 경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 전쟁이 결국 몇 사람의 권력자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보여주죠. 전쟁 포로와 노예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볼거리는 로마의 시민들, 원로들, 귀족과 왕족들의 유희입니다. 그들은 이민족을 야만인이라 모욕하지만 이들이 즐기는 살인 경기만큼 야만적인 것도 없죠. 그들은 단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것을 문명이라 칭하고 이방인을 야만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불합리한 착취 속에서 주인공은 원숭이처럼 분노하고 물어뜯으며 싸움을 이어가는데요. 콧불소처럼 적을 향해 돌진하고 상어처럼 피냄새에 달려듭니다. 그러나 정작 아카시우스 장군과 칼을 맞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주하자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깨닫는데요. 한호는 로마에 들어서며 보이는 제국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동상을 보면서 이 나라의 피해는 짐승의 흉폭함이 흐르고 있다 표현합니다. 로마 제국은 7개가 넘는 가문을 거쳐간 나라죠.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더 많은 혈통이 로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통치국가로서 일종의 패권의 상징이라 볼 수 있죠. 아우렐리우스가 막시무스에게 당부했던 공화정을 되찾는 로마의 꿈은 이 패권의 상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힘을 행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로마의 힘을 키워낸 패왕이었지만 영화에서 표현한 그의 꿈은 이러했죠. 반면에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마크리누스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죠. 그는 최고의 복수는 나를 해한 사람과 정반대의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황제가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은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크리노스는 자신의 불행을 만들어낸 것을 아우렐리우스라는 한 명의 개인으로 국한했죠. 황제와 정반대의 인물이 되겠다 마음먹었지만 결국엔 그처럼 권력을 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마크리노스는 표면적인 복수에 성공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가 원로원을 장악하고 투표하는 장면은 마치 나치당의 경례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죠. 한온은 그 팔을 베어내고 로마의 썩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혼란을 틈타 잠시 권력을 잡은 야심가는 그렇게 강물을 따라 사라지게 되죠. 이 영화에서는 강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보는 환각 속의 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인도에서 온 검투사 출신 의사 바리는 강을 건너는 것을 용서와 화해의 의미라 말하죠. 로마에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루비콘은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강인데요. 정복 원정을 떠난 집정관이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이곳에서 군대를 해체하고 단신으로 로마에 들어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넌다면 이는 군사 반란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죠. 유명한 독재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정에서 돌아와 로마에 들어서기 전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예상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며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제정시대를 연 장본인이죠. 글래디에이터 2에서도 강을 건너는 것이 반란의 시작으로 표현되었는데요. 한온은 그 강에 로마의 시민들 대신 권력자의 피를 흘리고 싸움을 멈춥니다. 자신의 비극이었던 누미비아 전쟁과 수많은 검투 경기와 싸움들이 모두 권력에 의한 의미 없는 희생이었음을 깨닫고 이 악순환을 멈추는 선택을 한 거죠.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과 반란을 의미하는 문장이었으나 이내 용서와 화해의 문장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먼데요. 거의 대체 역사 수준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중요한 캐릭터 루실라 공주는 사실 1편의 콜로세움 암살 시도에서 붙잡혀 처형당했기에 두 황제의 시대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죠. 공화정을 위해 콤모두스를 암살하려던 1편의 내용도 사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려 들고 결국 멀쩡하던 황제를 망가뜨린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명군으로 평가받는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유일한 실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후계자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콤모두스는 즉위 전까지 별 문제가 없는 후계자로서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심약한 성격이 권력 암투 속에서 무너져버리자 역대급 암군이자 폭군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결국 평생을 로마에 바친 가장 고결한 황제마저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권력의 집중과 세습이 낳는 부패였던 셈인데요.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로마의 역사에서 짚어내고 싶었던 점이 이런 권력의 본성과 그에 대한 경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게타와 카르칼라 황제 치하의 시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죠. 황제들은 자신의 탐욕에서 대중의 눈을 돌리기 위해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전쟁과 검투의 향락을 제공합니다. 외지인들을 잡아다 야만인이라 모욕하며 죽이는 것이 꼭 누군가 매달아야 직성이 풀리는 요즘 미디어와 비슷해 보이죠. 두 편의 글래디에이터에서 권력은 언제나 민중에게서 나오며 우리의 분노가 향해야 하는 진정한 적은 권력의 집중과 부패라고 느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의 권력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